5년 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4명이 숨졌는데 그때 이유도 가혹행위 때문이었습니다. 또 해병대에서 가혹행위 사건이 터졌는데 이번엔 이른바 식고문입니다. 계속 고통스럽게 먹이는 겁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도 보니까 토할 때까지 먹인다라는 건데 어떤 식입니까? 보통 이제 하루에 3끼를 먹는데요. 본인이 먹어야 되는 이제 식판의 음식을 다 먹고 네. 난 이후에도 빵을 8봉지, 네. 또 그리고 파이 종류 한 상자, 네. 컵라면 2-3개, 치킨, 과자 이렇게 해서 네. 총 어떨 때 많게는 6,500칼로리, 네. 그리고 적게는 5,000칼로리를 3주 동안 지속적으로 먹인 사건입니다. 그 병사의 폭로로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후에 그러니까 식사를 한 후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후반에서 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한 식고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선임병들이 목표 체중을 설정해 놓고 네. 90kg까지 살을 찌우겠다라고 하면서 3주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가혹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해병대란 말이죠. 뭐 네. 목표 체중을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괴롭히는 겁니까? 네, 괴롭히기 위한 것이죠. 사실 한 달 사이에 무려 10kg 이상이 지금 체중이 증가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이것은 뭐 신종 가혹행위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과거에는 간헐적으로 그 먹다 남은 음식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먹이는 이러한 그 가혹행위가 있었고 이것은 많이 근절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군도 그래서 식사할 경우에 간부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많이 눈여겨보기도 합니다. 네. 이걸 악기발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식고문을?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악발이 있게 그 뭐 발휘하라. 해병대만의 용어입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악발이 있게 참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네. 사실 해병대 정신이 이러한 가혹행위나 식고문을 참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상륙군으로서 적진인 북한에 먼저 상륙해서 싸우기 위해서 인내심과 체력 강화, 악기 발휘를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적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병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병사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복무 중인 거죠? 네, 복무 중이긴 합니다. 피해자 상태는 지금 자살 직전까지 지금 이르렀다라는 정신과적 진단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추론컨대 이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매우 높아서 자타의 위협이라든지 자살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향후 이것은 1년 이상을 추적 관찰해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분비 계통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전문의들은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간 수치가 높아질 가능성과 그리고 호르몬 분비가 잘못돼서 인슐린 분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당뇨가 올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정신과적으로는 이제 거식증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군병원에서 자살 직전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 군병원까지, 그러니까 사후 처리, 그러니까 일이 터진 다음에 처리는 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지휘관이 어머니에게 회유한 사실도 폭로가 됐는데요. 가해자들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부대를 옮겨주겠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이후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부대 전체에서 있어서 이 어머니가 결국은 이것을 외부에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군대 내 가혹행위 늘 근절하겠다는 군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근 사례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정모 상병. 상부 신고를 낮아 더 심각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강제로 입을 벌려서 콜라 1.5리터를 들이붓는가 하면 가글액을 억지로 삼키게 하기도 했습니다. 살려다가 귀찮나 본지 막 즐기는 식으로 너 이거 마실래 아니면 맞을래 이런 식으로.
냉장고에 갇혀서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던 임모 일병은 국군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그 이후에 말문을 닫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선임병이 수차례에 걸쳐 구타와 욕설을 했다 폭로했습니다. 냉장고로 끌고 들어간답니다. 대형 냉장고로. 거기서 때리고.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신고했던 해병대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A일병은 동기병사 2명과 함께 선임병 3명에게 폭행을 당했는데요. 훔쳐다닌 이후로 목전 넘치 이런데 하고 우리 아들이 쓰고 있던 참으로 가격했고. 가해 병사들은 다른 부대로 전출됐는데 부대에 남은 또 다른 병사들에게 폭언 등을 이어졌고 참다 못해 A일병이 생활관 3층에서 뛰어내려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자, 다른 군의 가혹행위보다 해병대에서 이런 일들이 유독 잦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군기가 더 강해서, 엄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해병대는 아직까지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리면 고자질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수열애에 대한 문화가 더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아내야 된다라는 왜곡된 인식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참는 것이 남자답고 해병답다라고 인식시키는 이런 문화부터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수열애가 되면 매우 모욕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수열애가 되면 일단 왕따가 되고 후임들로부터 선임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상 해병대에서는 사실 굉장히 위계질서 체계 내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기수열애다.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선임병들이 오늘부터 기수열애야 이렇게 그냥 지시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지시하는 것이죠. 이것도 선임병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가혹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선임들이 이제 후임들에게 지시를 하면은 그것은 기수열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향후에 또 밝혀지긴 했지만 선임이 다른 선임을 앞에 데려다 놓고 피해자에게 민감한 부위를 만지게 하는 행위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성추행으로 이렇게 고소돼서 수사가 되고 있지만 이것도 솜방망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1년에 해병대 2사단에서 그 총기 난사 사건으로 4명이나 숨졌습니다. 그때도 역시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죠. 발단이 됐는데 그때 군에서 해병대에서 내놓은 대책 중에 가혹행위한 병사는 빨간 명찰을 떼내겠다 했거든요. 이건 어떤 조치입니까? 그것은 이제 해병대에서 축출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반 육군이나 다른 군으로 전출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사후 약방문에 불과했고요. 사후에도 이렇게 잘 진행되는 케이스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 해병대 사령관께서는 근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장군들이 자기 진급과 연관돼서 불똥이 튈까 봐 이것을 보고하는 것을 막거나 은폐하는 경우들이 최근에도 해병대 유교단에서 발견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군인권 보호관제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입돼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9대 때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법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감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인권 교육도 강화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조직 진단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해병대 식고문 문제 임태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